2주차 강의 3차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 매핑을 하기 위한 매핑 좌표값을 추출하는 언랩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메시 스무스를 버리고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언랩 UVW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언랩 UVW를 적용하면 언랩 UVW 메뉴에서도 버텍스 엣지 폴리곤이 있고,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에서도 버텍스 엣지 보드 폴리곤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이 서로 두 가지가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폴리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언랩 UVW에서 폴리곤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걸 좀 더 확장해서 오른쪽에 더 많은 내용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용했을 때 녹색 선들이 보입니다. 이 녹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개도를 만들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맵심을 꺼줍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맵심을 꺼주면 녹색 선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를 경계선으로 전개도를 만들 것인가? 그러면 자, 밑면을 먼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면은 포인트 투 포인트 심, 클릭, 클릭, 네, 여기를 좀 분리하려고 합니다. 밑면이 분리가 됐고요. 자, 안쪽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도 네, 한목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만약에 여기를 클릭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에디트 심, 에디트 심을 클릭하고 Alt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주면 사라집니다. 다시 포인트 투 포인트 심으로 안쪽 밑면, 바깥쪽 밑면을 전개도로 펼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도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실수로 혹시 다른 데 선택한 게 없나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거 분리가 되겠고요. 자, 여기도 클릭, 클릭, 여기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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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빠져나갈 때는 오른 버튼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도 좀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클릭, 클릭, 여기가 경계선이 돼서 펼쳐져야만 매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개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개도를 지금 만드는 분리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잡이가 분리가 됐고, 그러면 이제 컵은 어디서 분리할 것인가? 컵은 여기서 분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바깥면도 여기도 사실은 분리가 돼야만 펼쳐집니다. 네,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실수로 잘못 선택된 영역이 있으면 해제하면 되겠죠. 에디트 심으로 Alt를 누르고 네, 이렇게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가끔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원치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Alt 누르고 이렇게 클릭 해주면 해제가 됩니다. 여기가 잘못 선택됐네요. Alt 누르고 클릭 해서 이렇게 다시 선택 해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안쪽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도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 심으로 다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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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부터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펼쳐질 수 있는 경계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심을 해제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전체를 한목에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폴리곤이 아니라 언랩에 있는 폴리곤에서 자, 엘리먼트 클릭, 그러면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해제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펼쳐주는 게 바로 펠트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펠트 맵을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펠트 옵션을 눌러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더 키워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셀렉트에서 셀렉트 스트레치, 그 다음에 스케일, 이 점 위에서 클릭해서 멀리 이렇게 이동시키면 점들이, 셀렉터들이 멀리 가게 됩니다. 스트레스들이 멀리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펠트 하게 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커밋 받아들이고요. 또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펠트, 스트레치, 멀리 보내고 스타트 펠트. 오케이. 펼쳐졌습니다. 엘리먼트 단위로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단위로 얘를 선택하면 얘는 바깥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깥 부분입니다. 얘도 펠트 맵, 스트레치, 스케일, 멀리 보내고 스타트 펠트. 오케이. 옆으로 좀 이동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건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도 펠트, 스트레처, 이건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옆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개겠죠. 하나는 밑면, 하나는 바깥쪽 밑면, 하나는 안쪽 밑면입니다. 이것도 스타트 펠트. 이렇게 심플한 것은 그대로 그냥 스타트 펠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펠트, 그냥 스타트 펠트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툴, 릴렉스, 바이 폴리곤, 스타트. 그러면 이렇게 실제 비율에 맞춰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풀어줍니다. 꼬여있던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됐습니다. 스탑 눌러주면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좀 사이즈 좀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먼트를 끄고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만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냐? 아래입니다. 그러면 다시 엘리먼트로 클릭하고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평으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디가 위고 아래이냐, 엘리먼트 끄고 폴리곤으로 이렇게 선택해 보면 아, 여기가 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엘리먼트로 선택하고 얘도 수평을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매핑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좀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엘리먼트 끄고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윗부분, 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윗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다시 가져와서 로테이트로 반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이렇게 만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 끄고 손잡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켜고 얘는 어디냐, 얘는 안쪽입니다. 그래서 네, 안쪽, 이렇게, 얘는 바깥쪽.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로 좀 줄여주고
이동 툴로 가져옵니다. 마우스 휠을 회전하면 이게 확대가 됩니다.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버텍스로 가서 엘리먼트 끄고 버텍스로 가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작업으로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정교하게 위치들을 잡아 보겠습니다. 다시 회전 툴로 수평을 좀 잡아 보겠고요. 수평을 잡아 보겠습니다. 정리가 조금씩 더 되고 있습니다. 언랩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언랩 내용을 지금 좌표값이 이제 펼쳐졌는데 이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에 가서 세이브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파일 세이브 UAW 해서 이제 경로 따라서 잘 저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걸 컵이니까 컵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CUP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이는 것은 이미지로 보이지만 실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매핑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템플릿이고 이것을 렌더링을 걸어서 실제 이미지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툴 렌더 UAW 템플릿 실행해서 이미지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얼마로 할 것이냐, 1024로 할 것이냐, 2048로 할 것이냐, 둘 다 정사각형이 되어야 됩니다. 값이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2048을 했으면 밑에도 2048이 돼야 되고요. 1024면 둘 다 1024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저는 2048로 해보겠습니다. 2048. 그럼 밑에도 2048. 2048, 2048. 그 다음에 밑에 렌더 UA 템플릿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죠. 이것을 세이브, 저장을 합니다. 다시 여기에 컵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CUP 저장하는데 방식은 포맷은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물어보면 베스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언랩 위에 메쉬 스무스를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메쉬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서를 보면 밑에는 에디터블 폴리, 그 위에는 언랩 UAW, 다시 그 위에 메쉬 스무스가 적용됐고요. 지금 메쉬 스무스가 적용된 상태에서 아이터레이션이 1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만큼 부드럽게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를 1, 2, 3 계속 올리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1로 두고 1이라는 값으로 주고 밑에 있는 렌더 밸류를 렌더를 걸었을 때 나타나는 부드러움 정도를 렌더 밸류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렌더 밸류 밑에 아이터레이션 체크를 하고 여기 숫자를 0이 아니라 2로 주게 되면 실제 뷰포트에서는 부드러움 정도가 1이라는 값으로 메쉬 스무스가 적용됐지만 렌더링을 걸면 2 정도 값으로 더 부드럽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때는 매핑을 한번 해보면 합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빈 공간에 다시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를 주고요. 자, 여기서 디퓨즈를 제너럴 체크를 주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컵에 얘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뷰포트에서 본다. 그럼 이렇게 실제 상황은 보이는데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따닥 타일링을 5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10,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 10 주면 실제 뷰포트에서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적용되어 있으면, 똑같은 크기로 반듯반듯하게 적용되어 있으면 언랩이 잘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언랩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이미지를 디퓨즈미를 만들어서 적용하면 매핑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쉐이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언랩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언랩이 됐고요. 이거 렌더를 걸어보면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렌더를 한번 걸어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이 작업이 바로 우리가 언랩 작업을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언랩이 완료된 내용입니다. 밑면도 그렇고 반듯하게 잘 나왔습니다. 렌더 걸어보면 반듯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한 내용이 바로 언랩을 적용해서 매핑을 할 수 있는 매핑 좌표값을 추출한 전체 공정이 되겠습니다. 언랩 UVW와 UVW 맵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 Alt를 누르고 오른손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움직여 보면 물체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컵의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핑 좌표값도 추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랩 UVW를 열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UV 에디트를 열게 되면 이렇게 에디트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것을 최대화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폴리곤,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먼트를 선택해 보면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먼트와 이 엘리먼트는 서로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먼트를 해제하고 엣지로 가서 이동 툴로 바꿔주고 엣지를 선택하고 이 엣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엣지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지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루프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선택된 이 엣지에 위에 있는 파란색 엣지들이 서로 접착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 버튼 누르고 스티치 셀렉티드를 눌러주면 서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엘리먼트 클릭하고 툴, 릴렉스를 누르게 되면 릴렉스 바이 폴리곤 앵글을 선택하고 스타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먼트가 균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요. 이때는 엘리먼트를 끄고 버텍스로 가서 이 버텍스를 선택해 보면 바로 인근에 파랗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붙어야 할 점인데요.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버텍스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타겟 웰더 방식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고 웰드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들을 버텍스들을 좀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좀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아래쪽으로 좀 움직여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엘리먼트 선택하고요. 이 엘리먼트를 약간 위로 이동해서 배치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쉬 스무스를 켜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매우 균일하게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랩 UVW를 선택하고 오픈 UV 에디트 창을 띄워서 몇 가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엘리먼트를 끄고 폴리곤을 선택한 채
이 절반의 폴리곤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서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디태치 엣지 버텍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됩니다. 다음에 폴리곤에서 다시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이 전체 엘리먼트를 선택한 채 다시 툴, 릴렉스, 바이 폴리곤 앵글, 스타트 릴렉스 해주면 또 이렇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다시 엘리먼트를 끄고 엣지로 가서 가운데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루프 방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스티치 셀렉트를 눌러주면 다시 붙게 됩니다. 다시 폴리곤 엘리먼트로 가서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툴, 릴렉스, 바이 폴리곤 앵글, 스타트 릴렉스 눌러주면 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 툴로 수평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엘리먼트를 서로 붙일 수도 있고 또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UVW 맵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언랩 UVW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매핑 좌표가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UVW 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왼쪽 커맨드 패널에서 보면 UVW 맵 기준모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기준모는 이렇게 이 노란 선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기준모가 되겠습니다. 플래너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너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리컬 체크하면 실린더 모양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캡을 체크해주면 아래쪽도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핏이 있습니다. 그러면 핏을 눌러주면 오브젝트에 가득 차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컵은 X방향은 적합하지가 않고 Y방향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Z방향이 가장 적합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체크 방식으로 매핑을 한 상태인데 바둑판 모양처럼 나타나는 이 무늬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형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서 수정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UVW 부분에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조정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V값을 키워주면 더 직사각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V값을 낮춰주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보일 때 UVW 값이 적절하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어떤 이미지가 반영될 때 매핑 과정에서 어떤 이미지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UVW 맵을 적용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미지를 반영하지 않고 색상이라든가 질감 위주로만 적용을 한다면 큰 무리 없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쉬 스무스를 적용한 상태에서 보면 거의 정사각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렌더 사이즈를 800에 600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적용되지 않고 색상과 범퍼값, 재질만 적용이 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UVW 맵으로 와서 이번에는 스페리컬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페리컬은 공처럼 좌표값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
UVW 값을 각각 똑같은 숫자로 1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늬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좀 크게 보이고 오른쪽은 적게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Alt W, 프론트 뷰를 최대화하겠습니다. 다시 프론트 뷰 선택했고 Alt W 누르면 프론트 뷰가 최대화 됐는데요. 여기서 기즈모를 선택하고 X를 잡고 왼쪽으로 움직여주면 체크 무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게 됩니다. 다시 퍼스펙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박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모양으로 좌표값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핏을 눌러주면 가득 차게 나타납니다. 오브젝트에 가득 차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메쉬 스무스가 적용된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지를 매핑해서 사용하지 않고 색상과 표면의 범퍼값만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UVW 맵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페이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각각의 면들이 한 개 한 개의 폴리곤마다 이렇게 매핑이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스 맵 방식은 각각의 폴리곤에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UVW 맵에서 플래너, 실린더, 스페리컬, 박스, 페이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린더리컬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실린더리컬과 캡 함께 이렇게 사용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러면 메쉬 스무스가 적용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미지가 아닌 일반적인 색상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범퍼값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콘이 재질 편집기입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질 편집기가 나타났고요. 좀 확장을 시켜서 여기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오른 버튼을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방식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공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질을 이 컵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컵을 선택하고 재질을 선택하고 어사인 하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컵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회색이기 때문에 그냥 색깔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앰비언트 옆에 컬러를 클릭해서 색상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적용해 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범프에 노이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범프 채널을 노이즈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적용이 됐는데요. 언랩 UVW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UVW 맵에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이즈의 입자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노이즈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요. 사이즈 부분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3을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자가 크게 나타나고요. 언랩 UVW가 아니더라도 UVW 맵에서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맵에 가서 범프가 30인데 좀 낮춰 보겠습니다. 범프를 5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표면의 음각 양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부드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범프 값을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8 정도로 입력하고 노이즈 값도 더블 클릭해서 더 키워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6으로 입력하고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명이 없기 때문에 좀 밋밋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쉐이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블린이 아닌 퐁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큘러 레벨을 좀 높여 보겠습니다. 35 정도로 높여서 이렇게 좀 더 광택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스니스를 좀 많이 높여 보겠습니다. 그로스니스를 80으로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로 보이는 이 면적이 좁아졌는데요. 그만큼 이 오브젝트의 광택이 살아나게 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광택이 살아나는데요. 여기에 조명이 가미돼야만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퐁이 아니고 애니스트로픽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컬러도 다시 변경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노란색 계열로 가보겠습니다. 스페큘러 레벨을 50으로 높여주고 그로스니스를 90으로 높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광택이 있는 재질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UVW 맵은 어떤 이미지를 반영하지 않고 색상과 범프값만 적용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맵 좌표 적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미지를 반영한다면 UVW 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UVW 맵을 버리고 다시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언랩 UVW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랩 UVW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오픈 UV 에디터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맵 좌표가 깨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화해서 파일, 기존에 작업되어 있던 UVW를 불러오겠습니다. 로드를 누르고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들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뒷 배경이 있어서 불편한데요. 이 배경이 보이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배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엣지로 가서 이 엣지를 더블 클릭하고 이 엣지와 이 파란색 엣지가 서로 붙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스티치 셀렉티드 이렇게 붙었습니다. 다시 폴리곤, 엘리먼트, 클릭, 툴, 릴렉스, 바이 폴리곤, 스타트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엘리먼트를 끄고 버텍스로 가서 이 점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타겟 웰드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다시 오른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약간의 편집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폴리곤, 엘리먼트, 클릭 이렇게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봤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된 내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쉬 스무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한 개 더 복사를 해서 언랩 UVW와 UVW 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W 탑 뷰에서 Shift 누르고 X를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오브젝트가 하나 더 복제가 됩니다. 카피 방식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OK. Alt W.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보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들어진 이 컵에는 언랩 UVW를 지우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UVW 맵을 적용하겠습니다. 방식은 실린더리컬로 하겠습니다. 캡을 눌러서 위아래가 서로 이렇게 좌표가 잡히게 했습니다. Alt W 이렇게 보입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스무스를 눌러주면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재질을 두 개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더블 클릭해서 크게 보겠습니다. 이 재질을 복제된 이 컵에 어사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범퍼 값은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맵, 제너럴, 비트맵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미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이미지를 디퓨즈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뷰포트에서도 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재질에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랩 UVW로 매핑 좌표가 제대로 펼쳐진 컵과 그렇지 않은 컵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지가 왜곡돼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아닌 일반적인 색상이나 표면의 범퍼값 그 정도만 적용하는 매핑이라면 문제없이 UVW 맵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지를 만들어서 적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언랩 UVW가 제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언랩 UVW와 UVW 맵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시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몇 가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창이 나타납니다. 이 이미지에 관련된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뷰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실제 매핑 적용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뷰 이미지를 누르고 이 이미지를 트리밍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만큼만 쓰고 싶다, 요만큼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플라이를 누르고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트리밍이 된 상태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해제하려면 더블 클릭한 다음에 뷰 이미지에 와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도 체크 해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닫고 이번에는 언랩 UVW 오픈 UV 에디터를 눌러서 UVW 창을 띄워 봤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에 이미지를 적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픽 텍스처가 있습니다. 비트맵으로 들어가고 OK.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픈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안 보이고요.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체크 패턴을 선택해주면 다시 이미지 보기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체크에서 UV 체크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매핑을 할 때 각각의 위치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UVW 맵과 언랩 UVW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